1층 초입이 공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죠. 이쪽도 공실입니다. 지금 뒤쪽으로도 공실이 상당히 한데요. 무슨 천대 매년마다 주인들이 바뀌어요. 저희는 이게 상가 소유에 있는데 상가 거래를 추천 안 합니다. 아예. 월 4,500은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월 4,500 받기가 쉽지 않다는 않죠. 얘기. 그럼 지하철역이 있다고 거기가 다 활성화되어 있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신도시 상가 투자에 대한 환상을 좀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초과 소득 얻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위례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위례신도시인데요. 위례신도시 상가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5년째, 6년째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상가 공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입니다. 상가 분양을 받으신 분들, 또 투자하신 분들, 또 임차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상가 공실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갑 교수와 함께 상권을 분석해 보도록 하고 또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새로운 대단지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으실 분들이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보시죠. 위례신도시 상가 공실 상황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위례광장입니다. 그 초입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1층 초입이 공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죠. 이쪽도 공실입니다. 지금 뒤쪽으로도 공실이 상당히 한데요. 바로 위례광장 바로 뒤편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이 2층에 있는 이 지금 음식점은 폐점했습니다. 임대가 뜬 건데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쪽에도 이 벽 쪽으로 임대가 뜬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2층도 쉽게 이 공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 위례신도시 공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실률이 한 30-40% 정도? 30-40%요? 네,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일부만 근데는 운 좋으면 한 50% 분양은 다 됐죠. 공실이 많더라고요. 무슨 천대 매년마다 주인들이 바뀌어요. 저희는 이게 상가 소유에 있는데 상가 거래를 추천 안 합니다. 아예. 저도 상가를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들이 양심이 없는 거죠. 어차피 상가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집어넣으면 몇 년 안 있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죠. 1년 견디면 잘 견디는 겁니다. 여기 몇 개 빼놓고는 여기 주민들밖에 더 살아요. 외부에서 못 오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SOC 투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완벽한 기준으로 다 보고 이 상가를 깔아놨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사람들이 지차 없으면 오지도 못해요. 한 20년도 초반이면 다 깔아주겠다고 LH에서 다 사기치고 팔아먹었잖아요. 여기 역부지도 있고 트램부지도 있고 다 땅값에 전가시켰잖아요. 네, 위례신도시 공실 상황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김영갑 교수님을 모시고 이 위례신도시 상권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지금 상가들이 입주한 지 4-5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왜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고 있는지 한번 모셔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말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례신도시가 지금 한 3만 가구 정도 입주가 돼 있고 예. 이제 향후에 한 4만 4천 가구까지 입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 가구 수 대비 이 상가가 너무 많다. 혹은 지금 임대료가 비싸다 이런 지적들이 네, 있는데 예. 한번 좀 계산을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아, 그러게요. 항상 네. 이제 근데 이게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상가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소비하는 금액을 수요라고 한다면 상가는 공급이잖아요. 네. 공급이 무조건 많아요. 일단 그 생각은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공급이 더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은지 뭐 헬리오시티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한 3만 가구? 네. 그러면 가구당 우리나라 소비 지출 네. 하는 금액 계산하면 평균적으로는 한 300이라고 그냥 잡을게요. 월에. 네, 월 300. 예. 그러면 우리가 3만 가구 곱하기 300만 원 하면은 월 한 900? 네, 900억. 900억 정도 네. 소비 지출을 네, 한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면 그 900억을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나누면 네. 우리 지역에서 쓰는 게 한 예. 30%. 네.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어디 외부에 가서 쓰는 게 30%. 이렇게 나누면 요 우리 위례 신도시에 사는 분들이 여기서 쓰는 돈이 그 900억 중에 이제 30% 정도 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뭐 한 300억이 좀
안 되겠죠? 네. 네, 300억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0억 정도라고 보면은 한 달에 그럼 여기 상가가 미래 신도시에 몇 개쯤 있을까? 이제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혹시 상가 투자하시면서 그 지역에 상가가 몇 개 있나? 이런 거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잘 안 해보셨죠? 잘 제가 안 이제 해보거든요.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상권 분석을 예, 하는 사람이니까 미래 신도시에 현재 아까 우리가 공실 예, 얘기했잖아요. 예.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들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000개에서 한 1200개 정도가 그래요. 오픈을 해서 영업하고 있어요. 네. 그럼 비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도시계획 되어 있고 상가가 몇 개쯤 지어질 것이다. 이것도 추정을 해야 되고 네. 만약에 그거는 이제 아주 상가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음. 지금은 이미 이제 상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네. 추정하려면 점포가 몇 개 영업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실이 있잖아요. 그럼 추정해 보면 대충 뭐 1,8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점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추정해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점포가 현재 있는 점포 수로만 만약에 현재 이분들이 여기서 300억 정도 써준다고 하면은 네.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뭐 그냥 조금 잡아서 1,000개 정도가 네. 영업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예, 뭐 예를 들면 한 뭐 월 3천만 원 네.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점포가 다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뭐 또 좋아지겠네요. 월 1,500만 원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거기다 그런데 여기서 30%를 다 안 써줘요. 미래 신도시에서 다 30% 써줄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 이제 우리가 이 신도시의 상가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할 땐 그 주변 상권을 같이 봐줘야 돼요. 경쟁하고 있는 상권. 경쟁하고 있는 상권. 예를 들면 뭐 제가 요 지금 여기가 미래 신도시에선 가장 경쟁력 있는 상권이죠.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한식당들의 매출액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뭐 2천만 원 수준이에요. 월. 2천만 원. 잘하는 상위 20%가 한 5천만 원, 예. 하위 20%는 뭐 1,000만 원.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그거 가지고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상가에 이분들이 나한테 원하는 임차료를 왜냐면 여기 지금 다 분양가 얼마 정도 하던가요? 여기 분양가 그러니까 전용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전용 응. 14평이면은 뭐 13억, 14억 그러니까 그렇죠. 전용 기준으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분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할 때. 예. 그러면은 만약에 뭐 한 10억에서 네, 15억 정도 내가 투자를 했다. 네. 그럼 월세 얼마 받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여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억 정도라 네, 그러면 네. 5%만 계산하셔도 그렇죠, 5%로. 월 4, 500은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월 4, 500 받기가 쉽지 쉽지 않다는 않죠. 얘기죠. 여기 제가 지금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음. 가장 잘 되는 이 전면이 350에서 한 500 떨어진 게 이 정도고 그렇죠. 뒤쪽에 이제 빈 공실 이런 데는 뭐 200만 원대까지 떨어지긴 그렇죠. 했죠.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좀 높은 수준이네요 이게. 그렇죠. 높은 네. 수준이고 또 보시다시피 이게 사업을 하다 문 닫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주인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신도시 상가는 최소한 10년 안에 5번은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상가 투자하실 때 네. 이 임차인이 5번은 바뀌겠구나. 음. 물론 아주 특별한 뭐 앵커 역할을 하는 유명한 브랜드들 뭐 아까도 저기 우리 S 네. 커피숍 네. 뭐 이런 데들은 안 망하겠지만 일반 개인 브랜드나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은 계속 손바뀜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 오른쪽에 음. 뭐 여기가 처음에 분양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예. 여기 영화관이 같이 들어온다고 했고 지금 영화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냥 생각해봤을 때 잘 모르는 비전문가 생각해봤을 때 영화관이 들어온다. 영화관에 사람이 몰릴 거고 그 주변으로 뭐 식당이 잘 될 거다. 내가 임차해서 쓰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가 공실이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영화관이 많다고 되는 건 또 아닌가 보네요. 극장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사람이 몰릴 거다라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극장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를 상가들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이 상가에 지금 업종 분석을 해보면 자꾸 학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 기자님 학원 많은 데 가서 만약에 뭐 내가 이제 장가를 안 간 예. 사람이다. 예. 젊은 친구들이다. 학원이 그렇죠. 많은 데 가서 놀려고 우리 하지 동네에 않죠. 가서 예. 극장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얘 하나만 보셔서는 안 돼요. 조화를 보셔야 돼요. 조화를. 어떤 업종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이미 이 상권은 이게 아파트가 위에 있고 밑에 주상복합처럼 지금 상권이 형성된 거거든요.
이러면 여기 못 들어오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못 들어올 것 같으세요? 노래방이나 유흥 그렇죠. 유흥이 들어오기 쉽지 않겠죠. 네. 한번 보십시오. 유흥 업종이 보입니까? 없죠. 네. 거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흥 업종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요일별로 여기 매출액 수준을 위례 중앙광장. 네, 여기 주변에. 매출액 수준. 그러면 보통은 이게 이제 우리가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보고 여길 네. 들어온 거잖아요. 극장도 네, 있고 그러면은 주말이 장사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요일 날 매출이 되게 낮아요. 음. 그리고 오히려 월요일이 높아요. 음. 그리고 중심 상업 지역이 되면 사실 저녁 매출이 높아야 되거든요. 점심 매출이 높아요. 그럼 이게 이 상권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심 상업 지역으로 형성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동네 상권 좀 확장된다고 해봐야 지역 상권에 머물 위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건 이제 지금 얘기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게 광역 상권으로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유흥 업종은 들어오기 힘들다. 힘들다. 네, 위례 남쪽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여기 지금 저랑 교수님이 서 있는 곳이 8호선이 들어선다는 그 예정역 인근이에요. 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여기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상권이 위례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공실이 많은 곳인데요. 자, 여기 이제 8호선이 들어서고 뭐 트램이 앞으로 들어선다고 해요. 그 위례 신사선도 이제 통과를 하는데 교통이 좋아지면 이곳 상권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네, 좋아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땐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면 이거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좀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극장이 있으니까 무조건 활성화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역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럼 지하철역이 있다고 거기가 다 활성화되어 있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교통수단을 틀림없이 누군가 이용은 하겠죠. 근데 그것만 보고는 그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교통기관이라는 건 인구를 유입시켜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생기면 사람들이 일로 이동을 해와서 네. 여기서 내려서 여기서 소비를 해줄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위례 순도시 인근에 상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송파도 있죠. 또 계속 새로 개발되고 있는 상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로 와줄 건지 오히려 그 교통시설이 잘못하면 빼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 트램이 생기면 그 트램이 어딘가를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그 사람들이 이쪽 상권으로 올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건지. 저기도 마찬가지겠죠. 지하철도 그냥 통과만 할 것인지 사람들이 그냥 유동성만 더 높여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소비성은 안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저는 여기에 지금 트램이나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과연 이 상권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요거는 살짝 제 개인적으로는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위례 신도시 동쪽으로 좀 네. 왔습니다. 이곳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아파트 단지 앞쪽에 있는 이 상권이에요. 네. 이 상권이 위례 광장하고 임대료가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위례 신도시에 있는 상권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이 빨리 된 곳이에요. 저 궁금한데 네. 근데 이게 위례 신도시에서 좀 치우쳐져 있거든요. 여기 이곳이 그리고 아파트 단지 좀 둘러싸여 있는데 예. 그래도 여기가 광장보다 더 안정적으로 된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이유는? 한번 보십시오. 뭐가 많이 보이세요? 학원이 그렇죠. 많이 예, 보이는데, 학원이 많이 네. 보이죠.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네. 점포가 한 2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약 100개가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50%의 점포가 학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특성화가 됐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기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일로 다 몰리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또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거기다 생활 서비스 업종이 중간중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1층에 있는 또 상가들을 다 매출을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뭐 간단한 패스트푸드라든가 또는 음식점. 그 아이들 왔다 갔다 할 때 엄마가 같이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런 소매점들도 적당히 있고요. 네. 그래서 매출액도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또 여기도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전년보다 매출액은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왜냐? 그리고 점포 수도
전년 대비 약간 줄고 있어요. 영업하고 영업하고 있는 있는 점포들이 그러니까 어. 공실이 작년보다는 살짝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면도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여기는 무조건 좋은가 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교수님과 함께 위례 신도시 둘러봤습니다. 상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신도시 상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신도시 상가 투자에 대한 환상을 좀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초과 소득 얻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분양가가 좀 낮았어요. 예. 그러니까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면 뭐 과거에는 3천, 4천, 5천 이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한 평당 뭐 1억 가까이, 예, 1억 그렇죠. 넘기도 1억이 하고. 넘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하실 거면요. 소상공인들이 업종별로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런 게 안 되면 상가 투자 하시지 마십시오.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업종별로 상권별로 수익성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 위례 신도시도 제가 다 분석을 해보면 똑같은 미용실을 해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매출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또 상권이 같은 곳에서도 어떤 위치에 누가 하느냐에 따라 매출 차이가 엄청나게 네. 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상가에 어떤 업종으로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영업하는지를 판단하셔야 똑같은 상가라도 어떤 상가에선 매출액이 월 뭐 1억이 나오는 상가도 있고 똑같은 걸 하는데도 어떤 상가에선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상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내가 상가 사가지고 누군가 들어와서 임차료 잘 낼 거다라고만 생각해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상가 투자로.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올 것이냐,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뭘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내가 원하는 임차료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